직계가족, 추가운전자, 비용처리, 임직원 한정 운전특약 뭐 이런 단어 같은 것들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차 키를 주게 되었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 적용도 받지 못하고 피해 금액은 온전히 다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 렌트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서 쉽게 알려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이 누가 운전을 할 수 있고 왜 그런지까지 쉽게 풀면서 예외적인 부분들이나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콕콕 찝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기 렌트는요, 개인으로 계약했냐, 개인 사업자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이런 운전자 범위가 정해집니다. 오늘은 개인 편만 깔끔하게 설명을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임직원 특약이나 비용 처리 같은 사업자에 해당하는 용어들은 사업자 편에서 따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으로 계약한 장기 렌트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운전자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계도 한 장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우리 유치원 다니는 리오 리아 같은 경우도 이런 거 공부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개인이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서에 나오는 운전자 범위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의 본인 및 직계 가족 그리고 배우자가 운전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직계 가족이란 무엇이냐? 고들지게 이을 개를 써서 세로로 쭉 곱게 뻗어지는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계도에서 보면요, 부모님, 나 그러니까 계약자 본인인 거죠. 그리고 자녀 이렇게까지 위아래로 한 줄로 이어지는 가족이 직계인 건데, 반대로 형, 누나, 동생들은 이렇게 세로줄이 아니라 이렇게 가계도에서 옆으로 가지가 뻗어나가는 관계, 요렇습니다. 이거를 법으로 좀 따져보면 직계와는 다르게 곁방자에 이을 개자를 써서 방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인 계약은 보통 직계 중심으로 기본 범위가 잡히고요, 형제자매 같은 방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실혼 관계에서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 계약할 때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배우자가 운전한다 그러면 혹시 혼인신고는 하신 거죠? 라고 꼭 물어보는데, 보험 용어로서의 배우자는 반드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상대방을 배우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용어를 맞게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형제자매도 가족인데 왜 기본에 안 들어갑니까? 라는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보험 쪽에서는 가족이냐 아니냐보다는 운전할 확률이 높은 범위가 어디냐를 기준으로 기본 범위를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자매는 성인이 되면 같이 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운전할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는 직계가 아니어도 기본으로 포함을 하는 거죠. 근데 형제자매까지 기본으로 다 넣어버리게 된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운전자 범위가 넓어지면서 보험료가 비싸지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와 부모, 자녀처럼 생활권이 겹쳐질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기본 운전자로 설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직계가 아닌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장기 렌트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냐? 자, 그럼 안 되죠. 굉장히 섭섭하죠. 그러면 해결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제 자매가 여러 명이고 번갈아서 운전하는 구조라면 처음부터 부모님 명의로 계약을 하는 방법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부모님 기준으로 보면은 자녀들은 전부 세로줄로 이어지게 되니까 직계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로 계약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부모님 명의가 좀 어렵거나 이미 본인 명의로 계약을 진행을 했거나 특정 한두 명 정도만 운전을 하면 된다, 그렇다면 결국 두 번째 해결 방법, 추가 운전자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요, 형제 자매 결국에는 보험 용어적으로 봤을 땐 그냥 제3자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친구든 지인이든 직계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려고 할 때에도 사용하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옆집 아저씨도 된다 이거죠. 그럼 장기 렌트를 계약한 후에 추가 운전자를 등록하게 되면 월 임대료가 오르는지도 궁금하겠죠. 결론적으로 대부분은 무료인데요, 렌트사 정책에 따라서 제한을 하거나 혹은 추가 비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계약하기 전에 꼭 한 번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추가 운전자를 등록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요, 언제 등록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렌트사는 당일 신청해서 당일 바로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라 보통은 운전하기 하루 전 영업시간 안에 등록 요청을 해두셔야만 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추가 운전자를 적용이 되는 그 시간인 건데요, 보통 다음날 0시, 그러니까 00시 00분 자정부터 시작되는 구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토요일 아침에 여행을 가서 교대 운전을 하실 거라면 금요일 영업시간 안에 등록을 요청해 두셔야 토요일날 운전을 하셔도 보험 적용이 되는 거죠.
아니 등록하면 바로 해주지 왜 자정이 돼서 등록을 해주는 거냐 라고 물어보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사고 쳐놓고 몰래 보험을 가입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요, 보험에 등록되지 않은 친구가 내 차를 몰다가 쿵 하고 사고를 내는 거죠. 그러면 사고 수습을 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급하게 막 추가 운전자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가입했는데요, 마침 방금 사고가 났어요, 보상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우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고 후에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다 보면 정직하게 미리 돈을 내고 가입한 사람들이 보험료가 올라가는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일어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신청한 날이 아니라 다음날 0시를 기준으로 짝 그어놓은 거죠.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했으니까 보험 등록은 전날에 미리 해야 된다, 까먹지 않으시겠죠? 추가 운전자가 2명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했던 사람 말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건 안 돼요? 추가 운전자를 2명까지 넣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렌트사들이 1년에 2명까지만 넣을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추가 운전자를 A하고 B라는 사람을 2명을 넣었어. 근데 C라는 사람을 또 넣어야 되네. 그러면 A라는 사람 1명 빼고 C라는 사람을 넣어. B하고 C가 됐지? 그러면 다시 이제 C가 빠지고 A를 넣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되게 달라. 렌트사마다 다 달라. 우리 원래는 캐피탈사에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운전면허증 보내주고 무슨 서류 쓰고 뭐 이런 복잡한 절차들이 있는 곳들은 되게 제한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전산 같은 것들이 등록이 잘 돼 있는 곳들은 고객이 셀프로 추가 운전자를 등록할 수 있게 해줘. 그러면 이렇게 제한 없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제한이 또 있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 운전자를 꼭 내가 자주 넣어야 될 상황이라면 가급적이면 꼭 고객센터나 계약했었던 딜러한테 물어봐야 된다. 일단 일반적으로는 내가 1년에 딱 2명까지밖에 못하는구나, 2명을 채워 넣었으면 그 다음 해에 바꿀 수 있구나, 굉장히 제한적이다 라고까지만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장기 렌트를 이용하게 되면 운전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개인 계약하신 분들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정리를 한번 쫙 해보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은 기본 운전자가 직계 그리고 배우자 중심이다. 그리고 두 번째, 형제자매는 반계이기 때문에 기본은 없는 거다. 그렇다면 세 번째, 형제자매가 운전을 해야 한다면 부모님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추가 운전자를 등록을 하고, 네 번째, 뭐 친구, 사촌, 지인, 회사 동료처럼 기본 범위 밖에 제3자가 운전을 해야 된다면 추가 운전자 등록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추가 운전자는 전날 영업시간 안에 등록을 하고 다음날 자정 적용이 핵심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개인 사업자 그리고 법인 사업자 편으로 가족이 타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왜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 제가 쉽게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 렌트를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서 쉽게 알려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은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